자, 우리가 이제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경우 한 가지만 공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수행해서 손해 끼친 경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법에는 공공의 영조물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쉬운 말로 공공시설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어떤 걸까? 뭐 도로도 그렇고, 그치? 도로,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우리 동네에 있는 뭐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거 있잖아. 물론 아파트 단지 안에 이거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설치한 놀이터 말고, 응? 그냥 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뭐 구청 같은 데서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놀이터 있잖아. 또 공원 뭐 이런 거. 자, 읽어보자. 그 국가배상법 5조가 나오죠? 네, 읽어보면 제목은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제목을, 그러니까 하자로 인한 책임했고, 자,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예를 들어면서 공공의 영조물로, 그 공공의 영조물,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석해, 그지? 공공의 시설물 설치하거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생기게 했을 때는 그 설치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된다. 응? 이렇게 규정을 둔 거죠. 그리고 2조 1항 단서 제3조 3조의 1을 준용한, 이거는 2조 1항 단서가 뭐냐면,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대원일 때는 뭐야?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권 제한하는 거지. 그것도 이 문제와 똑같이 적용하고, 여기도 제 3조 뭐 이런 거는 다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기준이지 아까. 응? 네, 그거 여기도 똑같이 적용한다 그런 얘기니까 그뭐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다만 넷째 줄여 뭐야?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물어내, 배상해 준 돈 물어내 할 수 있대. 그치? 요거와 관련해서 미리 얘기를 하면 이런 거 있어. 우리 1996년인가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그 한강다리 중에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이지. 응?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에 뭐 무슨 뭐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성수대교랑 한강다리가 뚝 끊어져서 무너내려졌어. 그치? 그래서 많은 피해가 생겼는데, 그 피해자들이 그 누가 관리하는 한강다리냐면 서울시가. 응? 그래서 피해자들이 서울시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 받아갔어요. 응? 그런 다음에 서울시가 어떻게 했어? 이 다리 무너진 건 그 건설회사가 설계하고 공사를 잘못해놨기 때문이다. 그래갖고 서울시가 그 건설회사가 동아건설이라는 그 당시 회사였는데, 동아건설을 상대로 배상해 준 거 다 물어내. 니네가 설계 시공을 잘못해놔서 사고 났다. 응?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 건설회사는 그게 아니라 그러겠지 뭐. 뭐라 그랬어? 서울시가 그 다리 이제 설계 시공해 놓은 거 유지 보수를 제대로 안 해갖고 사고 난 거다. 싸움 붙었는데 재판의 결과는 건설회사가 설계 시공을 잘못한 게 75% 잘못이 있고, 서울시가 유지 보수를 잘못한 게 25% 잘못이 있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그 여기 손해를 발생하게 만든 원인이 별도로 원인이 있는 자다, 그렇지? 그래서 서울시가 그 건설회사한테, 그러니까 판결의 뜻은 건설회사는 서울시가 배상해준 돈의 75%를 물어줘라. 응? 서울시한테 이렇게 판결한 거지.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이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텐데, 예전에 우면산 산사태라고 하는 거 잘 몰라? 응? 그게 한 10년 안 됐을 텐데. 그 저기 뭐야? 그 서울시에 있는 그 서울시 서초구인가? 그 우면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갑자기 새벽에 산사태가 확 나가지고 비가 많이 왔어. 그래갖고 이제 산에 이제 경사가 많이 젖어 있고 물이 이제 물렁물렁해지니까 빗물 때문에 급격한 상태. 그게 또 CCTV에 다 찍혔어. 내려와가지고 막 아파트를 덮쳐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고 이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둘러싸고 또 서울시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피해자 유족이나, 그래서 서울시가 그 우면산이라고 그 서울시가 관리하는 산이야.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산책로도 조성하고 뭐 의자도 놓고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를 안 해왔다. 언제든지 산사태 위험이 있다 막 지적을 받았음에도 그걸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를 안 해와가지고 이제 무너졌다 이래갖고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거든. 근데 대법원 판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심 판결 나온 것만 내가 들었는데 졌어. 왜 그러냐면 그 사고 피해가 생긴 원인은 천재지변 때문이네. 그때 워낙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게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은 이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이건 100% 안전하다는 건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그지 또 예산 이런 거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갖출 수 있는 사회 통념상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천재지변 때문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배상 책임을 면해줘요. 면제. 배상 안 해도 된다.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이런 거라. 매년 우리나라 태풍 오고 막 이러면 홍수 피해가 나오고 막 물에 잠기고 이랬잖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서울 지역은 수도권은 아니고 저기 전라북도인가 어딘가 그 뭐가 있지? 그 댐이 있는데 그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댐을 갑자기 이 내보내는 물을 엄청 빨리 많이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그 마을들이 다 잠겨 버렸어.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고조사 원인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던데 결국은 그 이제 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물을 비가 어느 정도 온다 그러면 댐이 이제 이렇게 담고 있는 물의 적정 수량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좀 많이 댐에 물이 많이 찰 것 같으면 이제 적정 그 기준치가 있단 말이야. 그 기준치 이상 맞춰서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그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됐단 말이야. 엄청나게 온다고. 그러면 댐이 이미 담아두고 있었던 물을 미리 좀 흘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비 많이 오는 물을 또 받아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물을 그대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그때서야 막 물을 왕창 내보낸 거지. 그러면 그래갖고 밑에 다 잠기고 사고조사 원인이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결국 그 피해 주민들은 그 댐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뭐 국가가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공사가 하고 무슨 공사 이런 거 있잖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다면 거기다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 받을 길이 열린 거지. 그 무슨 정부하고 전문가들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원인 조사단 꾸려서 조사했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는 거지. 배상 받을 길이 열린 거지. 자, 하여튼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내가 원래 얘기했던 뭔가 이렇게 홍수 태풍 오고 막 또 폭설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피해 입으면 맨날 국가 내지 지방자치하고 피해자측하고 이거 천재지변 때문이다. 아니다. 이거 제대로 눈 많이 온다고 비 많이 온다고 예보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뭔가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 거다. 이거 맨날 그거 갖고 싸운다. 손해배상. 자, 그러면 이 법조문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를 맡아고는 국가나 지자체가 이 국가배상법 5조가 정한 바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야 돼? 우리 법조문 그대로 쓰면 공공의 영조물을 이 공공의 영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생겼고 그리고 그 손해가 이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다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피해자인 타인은 그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여기서 타인이라는 말, 손해라는 말은 국가배상법 2조에도 똑같이 있는 거라. 이건 그런 의미야.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고 결국 여기서 검토가 필요한 거는
법이 정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응? 그다음에 이 설치 관리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고, 설치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요게 이제 공고 내용이야. 응? 그럼 첫 번째 공공의 영조물은, 이게 영조물이라는 용어가 이제 법에서도 쓰는 용어고 학문적으로도 쓰는데, 원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도서관, 박물관, 뭐 이런 거, 교도소 이런 것처럼 공익 목적을 위해 제공해 놓은 사람과 시설물을 합쳐서 학문적으로는 영조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영조물의 개념 속에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야. 거기에 종사하는. 응?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딱 말을 들으면 건물, 도서관 시설만 말하는 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까지도 다 합쳐서 우리가 도서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뜻으로 쓰는 게 영조물이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포함하는 의미는 안 쓰고 시설물만 나요. 시설물. 응? 그래서 이거는 공공의 영조물은 우리가 법에도 써 있지만 공공시설,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공공시설물이다. 응?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공공시설물이다. 응?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걸 줄여서 공물이라고도 불러.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 응? 공물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 쌍글 1번 공공의 영조물이란 1번 키워드야. 공공의 영조물은 첫째 줄 밑줄 강학상의 공물을 의미한다. 여기죠. 강학상이라는 이제 학문상, 응? 공익 목적을 위해 제공된 물건이나 시설, 응? 공물을 의미한다.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포함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장 나오지? 읽어보자 그냥.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어떤 공공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의미하며, 세 번째 줄, 여기에는 인공이 가해진 인공시설물, 자연상태 그대로 공익 목적에 제공되는 하천이나 해변, 이런 자연상태 그대로 공익 목적에 제공되는 걸 자연공물 그럽니다. 그런 거. 또 뭐야, 공공용물은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거 있지?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치? 일반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이나 시설을 공공용물이라 그러고, 공용물은 행정주체,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이지? 정부종합청사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순찰차라든지, 그치? 이런 거는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지, 이런 거는 공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익 목적에 제공되는 물건 내지 시설이라면 그 용도 이런 건 상관 안 한다는, 저기 뭐야, 뭐 물건에 그 인공이 가해진 거냐, 그렇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거냐, 뭐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동물도 포함하고 식물도 포함해요. 동물이면 예를 들어서 마약 탐지견,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마약 탐지견도 있고, 하여튼 그 경찰이 사용하는 경찰견, 또 제주도 가면 그 경찰들이 말 타고 관광지 순찰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있는데, 그 경찰마, 경찰마, 경찰 목적으로 사용되는 말 같은 동물,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가로수, 이게 식물이지, 이것도 물건이야, 그래서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가로수, 바람이 약간 불었어. 바람이 약간 불기는 했는데 가로수가 밑으로 내가 지나가는데 가로수 가지가 뚝 부러졌고 나를 머리를 쾅 박았고 머리 몇 방울 꿰맸다. 그럼 어떻게 돼? 가로수 관리 여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응? 관리자가 구청이라면. 응? 그럼 왜냐면 가로수 튼튼하게 심어놓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안전하게.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진짜 엄청난 역대급 태풍이 왔어. 그래가지고 가로수 쓰러지거나 가로수 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면서 다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천재지변 때문이냐? 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이건 도저히 우리나라 전에 볼 수 없었던 진짜 강력한 태풍이었다. 이렇게 하면 천재지변이라면 배상 못 받아.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냥 통상시 우리나라에 그냥 늘상 부는 바람 정도만 불었는데도 가로수 가지가 떨어져서 피해를 줬다면 그거는 가로수 관리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배상해야 돼.
응?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동물이건 식물이건 응? 또 인공이 가해진 시설물이건 자연 상태 그대로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이건 응? 또 행정주체 그 국가나 지방자치니까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물건이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청 청사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시청 청사 밑바닥이 응? 뭐가 이렇게 뭐가 물이 이렇게 흥건히 있어갖고 잘 보이지도 않으며 그 거기를 밟았다가 떡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에 응? 다리가 부러졌다. 이거 어떻게 돼? 그거 시가 배상해야 됩니다. 이 국가배상 5조에 따라. 그죠? 그 공공시설물이야. 시청 청사 같은 것도. 그래서 여기 보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 여러분들 그 두 번째 끝에 사인 소유의 공물. 사인 소유의 물건이라도 공물이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야, 시청 청사가 너무 좁아. 그래갖고 어떤 부서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야. 시청 청사가 너무 비좁아.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응? 시청 옆에 근처에 무슨 개인 소유 빌딩에 한 층을 세를 얻을 수 있어요. 임대해서 거기에 행정 부서를 거기서 이제 사무실을 주고 일하게 할 수 있지. 그러면 이때 그 건물의 빌딩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는 개인이지만 그 한 층 빌려서 이제 저 행정 목적으로 행정 관서로 사용한다면 그 한 층은 여기서 말하는 공물에 해당하는 거야.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공되는 시설이야. 응? 그것 때문에 피해 생기면 시가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물건 시설이란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익 목적으로 누가 제공한 거냐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꼭 국가 소유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땅이나 개인 건물을 빌려서 공익 목적으로 쓰고 있다면 그건 공물이고 그로 인해 피해 생기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을 책임자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는 뭐야? 지금 내가 뭐라 그랬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 이거로 공물인데 공물은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지. 공익 목적을 위해 공익 목적에 쓰이도록 누가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지.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진 재산이라 물건이라도 공익 목적을 위해서 안 쓰는 재산은 뭐라 그러지? 일반 재산.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 일반 재산. 응? 첫째 줄 끝에 나오지?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은 예전에는 뭐라고 이름을 불렀던 거지? 지금은 일반 재산이라고 이름을 쓰는데 예전에는 잡종 재산이라고 불렀던 거야. 이거 공익 목적으로 안 쓰는 거 있잖아.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 재산이 아니야. 물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돼?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일반 재산 때문에 생긴 피해는 손해배상 해주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을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배상할 대상이지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영조물이 아니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할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어쨌든 시험의 포인트는 일반 재산이야. 일반 재산은 여기서 말하는 국가배상법 5조가 말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 1번 중요합니다. 판례 1번. 자, 1번 이거 보자. 국가배상법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특정한 공공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성비를 지칭한다. 두 번째. 이때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공공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나 시설이라면 그것이 뭐야? 예. 일반 공중, 즉 일반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공공용물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 스스로가 공익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공용물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부 청사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특히 네 번째 줄 아주 강조 밑줄 쳐주세요. 뭐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나 임차권 그 밖에 법적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물건이나 시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무엇도 포함한다고? 그런 법적 권한은 없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거다. 응?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물건이나 시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나 시설만 아니라 그런 건 없어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나 시설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 따라서 그것 때문에 피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알았죠? 이 1번 판례에 맨날 나오는 거, 맨날 끝에 가서 사실상의 관리만 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이 되느냐 제외되느냐 이거 포인트야. 응? 가능하면 여러분들 국가배상법을 가능하면 넓게 해서 피해자를 구제받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포함을 시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어떻게 공부하냐? 2번 끝에 가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다섯째 줄 끝에 설치하고 있던 옹벽, 설치 중인 옹벽이야. 응? 지방자치단체가 옹벽이 뭐야? 이렇게 벽 세우는 거잖아. 응? 예를 들면 이렇게 비탈길이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비탈길이 있으면 여기 벽 세우잖아. 응? 옹벽. 응? 근데 이거 옹벽 잘못 세우면 어떻게 돼? 무너져 내리면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법에 보면 다 경사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응? 그죠? 경사.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뭐 이 겉표면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어.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가 옹벽을 쌓고 있었대. 근데 쌓고 있었던 중 무너져 내려가지고, 응? 지나가던 행인, 응? 덮쳐가지고 피해가 된 거야. 응?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 있대 없대? 결론이 없대. 이유가 뭐야? 아직 설치 중이냐? 설치가 다 완료돼서 응? 일반 시민들의 통행에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으면 이게 이제 공물이 된 거야. 영조물이 된 거야. 근데 아직 설치 중이고 아직 일반 시민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아직 공익 목적에 제공된 공물에 아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응? 그래서 자 핵심은 설치 중인 옹벽. 그런데 거기 밑줄 쳐놔. 공사 중이고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일반 공중 즉 일반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다. 그렇다면 아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할 문제가 아니게 되죠. 응?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이거는 민법에 의해서 배상이 되게 됩니다. 응? 국가배상법에 의한 영조물은 아니어서 국가배상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에 의해 배상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핵심은 설치 중이었던 옹벽은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2번 판례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첫째 줄 사고 지점의 도로가 2번 판례 다음 페이지 첫째 줄 520페이지 자 사고 난 지점의 도로가 군민 아마 시골에 군 딸인가 봐, 그지? 군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고는 있었대. 그런데 아직 뭐가 안 됐대. 응? 군에 의해서 도로라고 이제 노선 인정 기타 이거 이제 도로다. 응? 그래서 이제 군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하는 도로로 지정한다. 뭐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아직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이게 도로로 된 게 아닌 상태래. 응? 그래서 아직은 법적으로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 응? 다만 손해배상이 되려면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 밑줄 사고 지점의 도로가 군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고는 있었다 할지라도 군청에 의해서 노선 인정이라든지 기타 도로로 일반 주민들이 통행에 제공한다라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 공용 개시행위가 없었으면 아직 영조물에 해당했다고 할 수가 없고 요 두 줄이지. 요게 핵심이야. 응?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4번 판례를 보면 뭐가 나왔지? 자, 4번을 보면 경찰서장 등은 도로의 소유자나 도로인 땅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가 돼서 공개가 된 곳이면 어디에나 경찰서장은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경찰서장이 신호기나 안전표지판 설치해서 관리하는 경우 그 신호기나 안전표지는 뭐야? 그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당연히 국가배상법이 정한 영조물에 해당되고 그러면 그 신호기나 설치 관리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경찰이 속한 국가가 당연히 국가배상법 5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겠지? 영조물에 해당이 되니까. 그 얘기가 거기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신호기 설치 관리 누가 했어? 경찰이 했대. 그러면 실제 그 신호기 설치 관리 이거 하는데 비용은 뭐 한국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대요. 그건 상관없이 설치 관리한 자가 경찰서 등에 설치했다면 국가는 그 신호기 설치 관리 잘못돼서 사고 난 거죠.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런 취지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판례 영조물의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소개했죠? 그거 이제 뭐 하는 거야? 중시. 그래서 영조물로 본 경우 뭐 우리 맨홀 있잖아. 상하수도 맨홀. 응? 또 뭐야? 철도 건널목 경보기, 또 가로수, 뭐 공중 화장실, 그지? 또 도로, 제방, 전봇대, 공중전화, 그지? 그 다음에 뭐 교통신호기, 육교, 군 사격장 이런 것들, 그지? 근데 외울 필요는 없고 아닌 거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거야. 응? 영조물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통계한 거지. 뭐 나왔어? 아직 공사 중이고 완공되지 않은 아까 옹벽 설치 중이었던 옹벽 기억나지? 두 번째는 이거 공부했던 거지 지금. 응? 사실상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고는 있었으나 아직 도로로 명확하게 지정이 안 된 곳. 응? 요거는 아직 영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지? 그지?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을 공공의 시설물을 설치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 손해 일으키면 배상해야 되는데 설치는 일반적인 의미로 뭐야? 뭐 설계 시공해 놓는 걸 말하고 그지? 그 다음에 관리는 유지 보수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요거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치할 때 잘못이 하자가 있어서 손해 났다도 배상 책임지고 설치는 설계 시공은 완벽하게 했는데 그지? 유지보수를 제대로 안 했다. 사후에 유지보수를 안 한 것에 의해 손해났다 해도 역시 국가배상법 5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거기에 설치관리의 하자 의지 그러면 지금 설명해서 설치란 뭐고 관리란 뭘 말한다. 이건 그냥 읽고 지나가. 응? 그런데 그러면 설치관리의 하자는 어떤 의미라? 그 밑줄 쳐주세요. 설치나 관리에 있어서 하자란 뭘 의미한데? 응?
그 영조물, 즉 공공시설물이 도로면 주민들이 통행에 제공하는 것이고, 그지? 또 뭐 신호등은 그 신호등의 기능이 있잖아. 제공된 기능. 그래서 그 시설물이 그 제공된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응? 완전 무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객관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이거를 하자했다고 합니다. 응? 그런 결여한 상태에 있을 때 그걸 하자로 본다. 응? 하자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런데 자 여기 학설이지만 그 밑에 판단 기준에 관한 얘기가 또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학설은 잘 시험에 안 내는 편이지만 최근의 경향은 여기 학설은, 세기 학설은 잘 공부를 해놔야 돼. 응?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설치관리의 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걸 먼저 예를 들어봐. 이걸 예를 들어볼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밤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응?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이야. 응? 근데 여기 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라서 약간 어두운 편이야. 근데 맨날 다니던 길이야. 응? 그래서 귀에 이어폰 꽂고, 응? 음악 들으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골목길을. 근데 여기 맨홀이 있었어. 맨홀. 응. 근데 어떤 일이냐? 맨홀 뚜껑이 없어. 맨홀 뚜껑이 없어. 응. 뻥 뚫렸어. 응? 맨날 다니던 길 아무 생각 안 하고 노래 들으면서 가다가 퐁당. 응? 그래갖고 의식 잃고 쓰러졌다. 한 3시간 만에, 2-3시간 만에 구조됐어. 응? 그래갖고 다리 부러지고 하여튼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맨홀 뚜껑을 상하수도 맨홀 시가 관리한다고 치자. 시가 설치하고 관리한다. 그럼 시한테 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 응?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받아? 어떻게? 응. 네. 네. 그렇죠. 네?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안전성을 유지시켜야지.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시를 상대로 맨홀이 그 뚜껑이 열려 있으면 이거 사고 날 위험이 크고 안전성이 못 갖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에 배상해라. 그랬더니 시가 뭐라 그러냐면, 물론 그렇긴 하대.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거 가정을 해보면 이 사고가 맨홀에 빠지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기 한 10분쯤 전에 그때 맨홀 뚜껑이 사라졌대. 10분쯤 전에. 사후적으로 알고 나니까 10분쯤 전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사라졌냐? 이게 이 맨홀 뚜껑 훔쳐가는 도둑놈들이 훔쳐갔대. 응? 훔쳐가는 도둑놈들이 있어. 갖다가 고철로 팔아먹어요. 응? 그 전선도 끊어간다니까? 시골 지역에 전선도 전문 절도범들이 있어요. 응?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그런 거 전문 터리범들이 늘어나요. 응? 그래서 옛날에 우리 경제 한참 어려울 때 보니까 그 유럽인가? 동유럽? 거기 보면 묘지에서 쇠 조각 다 뜯어가. 묘지에 그 비석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이제 금속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그것까지 다 뜯어다 고철로 팔아먹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또 그런 일도 생기는 거야. 어? 그런 거 기사 같아요. 하여튼 이게 사고 나기 10분쯤 전에 맨홀 뚜껑 절도범들이 이 맨홀 뚜껑 들어가지고 차에 싣고 도망가 버렸대.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맨홀 뚜껑이 없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설령 알았다 치더라도 달려오는데, 시청에서 달려와서 이거를 적어도 뚜껑을 다른 걸 덮든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막고 여기 돌아가게 하든 뭔가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난 사고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안전하게 할 수 있었느냐. 우리도 노력을 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대처하냐. 그죠? 이러면서 책임 없대. 그럼 어떻게 또? 그래도 예. 네. 네. 여기는 고의 과실을 안 따져요. 예, 그냥 안전성을 못 갖춘다 하면, 그래서 여기는 과실을 요하지 않아서 무과실 책임을 규정해놨어. 공무원이 직무 위법하게 한 경우는 위법만 갖고 안 되고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 고의 과실이. 근데 여기는 그냥 안전성 못 갖췄다 하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이제 배상 책임 인정하는 무과실 책임이야. 응?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알겠어요. 뭐냐면 지금의 입장은 여기서 말하는 객관설이라는 것에 의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어찌됐든 맨홀 뚜껑이 없는 상태라는 건 위험한 상태다. 응? 그럼 이 객관적으로 봐서 이 맨홀 뚜껑이 없는 객관적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관리에 안전성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거로 봐야 된다. 이게 객관설이야. 그러니까 객관설이라는 이 설치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냐 없냐 판단할 때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보자.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 아니냐 지금. 이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자는 견해가 객관설이야. 그럼 객관설에 의하면 뭐 맨홀 뚜껑이 뭐 언제 없어지고 사고 나기 뭐 몇 분 전에 없어지고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뚜껑이 없어서 위험한 그 상태만으로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뭐냐? 주관설이야, 주관설. 응? 주관설은 아니 물론 그 뚜껑이 없어졌으니까 위험한 상태인 건 맞다. 객관적으로 위험한 상태인 건 맞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설치 관리를 맡아 하는 시에서 어떻게 안전 확보를 위한 아무튼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느냐. 그리고 원래 손해배상이란 건 뭔가 잘못을 해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어주는 거지. 아니 어떻게 잘못이 있다고 탓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응? 이런 경우는 이거는 배상 책임을 안 지는 걸로 그렇게 봐야 맞다. 응? 이게 주관설이야. 그러면 조금 아까 예를 든 그런 10분쯤 전에 맨홀 절도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난 사고라면 주관설에 의하면 배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자를 인정하는데 주관설에 입각한 기초에서 판단하자면 하자가 없는 거로 봐. 왜냐면 이 설치 관리자가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거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배상을 못 받게 됩니다. 주관설에 의하면. 그러면 국민의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견해에 의할 때 배상받기가 쉬워? 객관설. 그렇죠. 단지 그냥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다라고만 이제 그것만 인정되면 배상받을 수 있는데 주관설을 취하게 되면 뭐 해야 돼? 피해자가 뭘 입증해야 돼? 안전성이 결여돼 있었고 거기다 플러스 관리자가 이거 안전 상태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노력을 안 했다. 이거 잘못이 있다. 이걸 또 증명을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관설에 따라 하자를 판단하게 되면 배상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응?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절충설이라는 게 또 하나 있지. 네, 절충설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는데 객관설은 그냥 딱 간단해요. 뭐만 인정되면 하자가 있는 거로 보는 거야. 객관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만 인정되면 배상받을 수 있는 거지. 주관설은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 측이 그 관리 의무를 제대로 다 못했다 하고 할 때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다 뭘 전제로 하는 거야? 시설물은 두 가지 공통점이야. 객관설, 주관설 공통점이. 그 시설물의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상태다라는 게 공통으로 전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세 번째 절충설이라는 입장은 이름을 절충설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서 그런데 그보다 더 넓게 말하자면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자, 우리 뭐 해야 돼?
또는 뭐 빗물 펌프장, 하수 빗물 펌프장이라고 들어봤어요? 빗물 펌프장? 인천에도 좀 저 되게 낮은 저지대 지역 있지 않아? 어느 지역이나 그런 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나? 네. 여러분들 옛날에 서울의 마포구 망원동 수재 사건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네. 한참 전에 한 20년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서울에 마포구의 망원동이라는 한강 옆에 있는 동네가 있어. 근데 거기가 굉장히 낮아요. 지대가. 그러면 야, 한강 강바닥 높이가 이래. 한강 제방이 이렇게 있고 강바닥 높이가 있는데 이 망원동은 이거보다 이 하천 바닥 강바닥보다 더 낮아. 응? 낮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한강 강바닥에 여기 물이 이렇게 있고, 응? 그 한강의 강바닥보다 지대가 낮어. 여기가 망원동이. 응? 그럼 비 오면 어떻게 돼? 여기 빗물 쌓이면 이거 한강으로 흘러가? 안 가. 여기도 낮은 지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펌프로 퍼올려야 돼. 여기서 펌프장을 설치해서 여기 물 이게 이제 펌프장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펌프로 한강으로 제방 너머로 올려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여기 물이 침수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빗물 펌프장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저지대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런데 펌프장에 펌프가 고장 나 있어. 펌프가 고장 나 있어. 펌프가 5대가 있는데 3대나 고장 나 있어. 2대뿐이 작동을 안 해. 근데 비가 많이 온대. 예보가 됐어. 근데도 펌프 제때 안 고쳤어. 그래갖고 비 많이 왔는데 물 제때 2대만 가동하니까 제대로 못 퍼내갖고 그 동네가 침수됐어. 그러면 이게 바로 딱 뭐가 되는 거죠? 시설물의 안전성이 결여돼 있고 펌프 시설물이 망가졌는데 그지? 그거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거 아니야? 작동 못 해갖고 객관세례에도 배상, 주관세례에도 이미 고장난 거 알고 있었고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빨리 고쳐가지고 작동할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제대로 안 했다면 안전성 결여된 데다가 관리자 측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떤 조치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해서 침수 피해돼서 역시 배상해야 됩니다. 주관세례에도. 응? 근데 이 절충세랑은 그런 거 당연히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만 이게 특징이 뭐냐면 야 펌프나 시설은 아무 문제가 없어. 펌프장의 펌프나 시설은 다 정상적이야. 근데 왜 그 동네가 침수가 됐냐? 이 펌프장 가동하는 그 담당 공무원이 또는 직원이 전날 술 많이 마시고 늦게 일어났어. 비가 새벽부터 막 오기 시작했는데 엄청 그 전에 일기예보도 있었고 이거 제때 이제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술 먹고 늦게 일어나서 늦게 펌프를 가동시킨 거야. 이미 늦었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시설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람이 늦게 가동시킨 잘못으로 침수 피해가 생긴 거야.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뭐로 손해배상 청구해? 공무원의 고의과실한 위법한 직무행위 때문에 피해 생겼다. 그래서 국가에서 2조에 따라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지? 그거는 그렇게 직원이 잘못해서 발생한 피해라면 국가에서 2조에 따라 배상해야 되는 문제다. 이게 객관설이나 주관설에서 얘기하는 거야. 객관설이나 주관설은 다 그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 생겼을 때만 이제 국가에서 5조가 적용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절충설은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시설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 관리자가 잘못을 해서 피해가 생기고 또 이것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보고 국가에서 5조에 따라 배상해야 되는 거로 포함을 시키자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 그 절충설의 특징은 객관설이나 주관설에서 말하는 거 다 인정. 응? 더 나아가 뭐까지 포함시키지? 응? 응? 넷째 줄에 영조물 자체의 물적 결함은 없으나 시설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관리자가
관리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피해도 뭐로 포함시키되 영조물을 하자에 포함시키자는 거야. 그래서 5조에 따라 배상하도록 하자. 이게 더 넓게 보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판단 기준 요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좀 간단하게 여기 비교 대상이 뭐지? 자연공물하고 인공공물이야. 응? 자, 뭐하고 인공공물의 대표는 도로. 응? 야, 도로 안전성 갖춰야 되는데, 그지? 도로에 이제 사람도 다니고 차량도 통행하는데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함에 있어서 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춰야 되는 거. 어떻게 어느 정도나 어떻게 안전성을 갖춰야 되는지는 뭐 과학기술에 의해서 예를 들면 도로 모양 뭐죠 이렇게 커브길, 응? 이거 너무 커브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 사고 위험이 크지? 그러니까 좀 이 커브길도 좀 완만하게 만들고, 그지? 응? 또 아까 도로에 뭐 이렇게, 응? 이렇게 여기 옹벽 쌓고 하는 것도 과학 기술적 방법으로 경사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옹벽의 높이가 어느 정도라면 경사도는 몇 도,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안전성 갖추는데 좀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그지? 그런데 하천, 해변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력,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뭐 하천의 제방을 어느 정도로 높이 쌓아야, 응? 이게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응? 이런 거 판단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응? 자연 공물은, 응? 자연 상태 속에 있는 그 하천이나 해변 우리 그런 거 사고 돼. 평상시 되게 잔잔한데 어느 날 갑자기 너울성 파도가 갑자기 일어갖고 바닷가에 뭐 이렇게 산책하던 사람 휩쓸어가 버리고, 응? 이거 도저히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막 생기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평상시에 지금까지 한 번도 너울성 파도가 일어난 적이 없는 데라 거기에 굳이 뭐 사람들 통행을 막고 여기 위험하다 뭐 표지판 설치하고 주의하라 이렇게 할 생각조차 없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그지? 근데 갑자기 너울성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산책하던 사람이 쓸어가 버렸어. 응? 이런 경우. 그러면 이거 그 하천 해변 안전하게 관리 못했다 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건 또 안전하게 관리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이거지. 그러니까 상대로 인공시설물은 안전성 유지하는데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정도가 어느 정도고, 응? 안전성 구비 못한 잘못이 있다 한 거 좀 판단이 쉬운데 자연 공물은 상대적으로 좀 판단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보고요. 자, 입증 책임.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어? 원칙만 보세요. 원칙만. 손해배상의 대원칙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됩니다. 응? 그거만 보세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지. 말하자면 이거 안전성 갖추고 있었다. 이거는 누가 증명해야 되겠어? 그 설치 관리 담당하는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되겠지? 그 반대로 안전성 못 갖췄다. 그거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 이제 서로 공방을 벌이겠으나 서로 유리한 걸로 입증. 다음 페이지 판례 봅시다. 자, 판례하러 보기 1번. 자, 1번 판례. 국가배상법이 5조가 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라는 말은, 하자란 그 영조물이, 공공시설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못 갖추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응? 다만 이거 우리 거기도 읽어보지만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이라고 했지? 셋째 줄에 완전 무결한 상태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 무결한 상태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응? 그래서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에 어떠한 결함이 좀 있다는 것만 갖고는
바로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야. 응? 이거 중요해.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 기능에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응? 그래서 그 넷째 줄 끝에 그게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느냐를 판단할 때는 그 시설물의 용도, 그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의 현황 및 사람들의 이용 상황 등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설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그 시설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응? 사회 통념상 이게 통상의 안전성이란 거야.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말하자면 방호 조치, 안전 조치, 응? 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문장, 그지?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바로 하자했다고 하면 안 되고, 응?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응?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안전성, 즉 그 설치 관리가 그런 정도의 안전 확보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문제,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만약 객관적으로 볼 때 시간으로나 장소상으로나 어떤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어, 예견 가능성이나 또 사고라는 걸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없는 경우, 즉 다시 말해 그 시설물의 결함이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이제 안전 확보 행위죠.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는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문장 속에 이 부분 가면 뭐야? 이게 주관설적 입장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이 있대. 객관적으로 기능상의 안전성 결함은 있대. 기능의 결함은 있는데 그게 뭐야? 기능상의 결함이 생겼는데 그 기능상의 결함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상황. 예상할 수도 없었고 사고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면 단지 그 기능의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만 갖고는 설치 관리에 하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대요. 그래서 이게 주관설적 입장, 주관설을 고려한 듯한 입장입니다. 기능상 결함만 갖고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 설치 관리자가 안전 확보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아니냐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설치 관리자가 뭔가 사고 방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안 했다면 그러면 설치 관리자의 의무 위반 이래가지고 기능상 결함 플러스 의무 위반 해가지고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기능상의 결함은 있지만 설치 관리자의 안전 확보 조치가 취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설치 관리자에게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하자로 볼 수 없다. 배상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주관설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 얘기 했나? 우리 판례는 여기 520쪽 그죠? 620인가 보다. 그치? 다시 620쪽 가면 그 판단 기준에 그 동그라미 1번 있지? 거기 보면 판례 입장. 판례는 계속 어떤 입장을 취해왔냐면 조금 아까 읽었던 객관설 입장이었어. 근데 최근에는 주관설 입장에 따른 판례가 등장하고 있어요. 주관설 입장에 서서 판결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아까 이 622페이지에서 읽었던 판례가 주관설 입장이야. 그러면 그 밑에 사건 봐. 1-1을 보면, 자, 1-1 무슨 사건인가 사건 기억하는데 거기도 또 그게 또 나왔네. 1-1 읽어보면, 셋째 줄 보자. 사회통념상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구비했는지 여부는
영조물의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물을 다했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뭣도 고려해야 된대. 그것도 미치죠. 설치 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재정, 또 인적, 물적, 제약 등도 고려해야 된대. 그리고 도로를 예를 들면서 도로를 완전 무결한 상태로 유지할 정도,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춰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야. 즉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기까지가 핵심이네.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정도의, 그거에 맞는 정도의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화돼. 그 정도면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갖춘 거로 보고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가 달마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또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춰야 될 그런 의무까지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2번, 그 공공시설물이 하자가 있다는 건, 그러니까 그 공익 목적에 제공된 공공시설물이 첫째 끝에 통상 용도에 따라 갖추고 있어 안전성을 못 갖춘 상태라는 거는 뭐야? 셋째 줄 끝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그 공공 목적에 제공되면서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여기 중요한 단어. 자, 셋째 끝에 시설물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제3자에게도, 그 단어를 밑줄 쳐봐. 이용자, 제3자, 찾았어요?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볼게. 자, 여러분들 우리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이 대표적인 영조물이야. 공공시설물.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의 이용자는 당연히 항공기 탑승객들이겠죠? 이용자들에게 공항시설 설치관리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에스컬레이터 막 갑자기 오작동 나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갑자기 거꾸로 돌아 그럼 막 우르르 뒤로 잡아서 막 사고 나잖아. 이런 거 이용자에게 시설물이 이제 피해를 끼치는 경우, 이것도 영조물의 하자지만, 인천공항 주변에 사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잖아. 그 사람들 어떻게 돼? 공항의 항공기 소음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 공항 시설이 인근 주민들에게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소음 피해를 야기한다면, 그것도 공공의 영조물인 공항의 설치 관리에 하자로 인해 손해를 끼치는 거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조에 따라. 제3자는 아까 말한 공항 주변에 사는 인근 마을 주민들, 예를 들면 또 군대 사격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 그치? 이 사람들에게 여기랑 참고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초과하는 그런 어떤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도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 사건으로 봅시다. 1번 김포공항, 또 매양리 사격장이라는 게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군 사격장이야. 이것도 영조물이야, 그죠? 근데 공항에서 발생하는 시키는 소음, 그죠? 또 군 사격장에서 사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그러면 집에 막 벽 다 금가고, 사람들 막 귀 다 병나고, 밤에도 막 이러니까 밤잠도 못 자고 병 걸리고, 이런 거 다 직접 그 제3자한테 이런 피해를 끼치는 것도 영조물 책임으로 배상해야 된다. 배상 다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4번 판례가 아주 중요해. 4번. 자, 4번 판례 보면 키워드 가변차로, 그 다음 모순되는 신호, 두 줄밖에 없지? 그러면 이거는
길게 쓴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이게 다로 보면 되고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 자, 이게 도로야. 그리고 여기가 중앙선. 원래 여기가 중앙선이야. 응? 중앙선. 그리고 이렇게 차선들이 원래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응? 이쪽으로 오는 거고, 응? 이렇게 차선이 있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출근 시간대는 여기가 꽉 막혀. 여기가 완전 교통 지옥이야, 출근 시간. 근데 여기는 텅텅 비어 있어. 이쪽 중앙선 반대 차선. 퇴근 시간 되면 정반대가 돼. 여기 막 막히고 여기는 한산하고. 이게 머리 쓴 거지. 아, 이거 출퇴근 시간 정도에는 차선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쓰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침에 출근 시간이라고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응? 이 사이는 출근 차량이 엄청 많으니까 자, 여기 차선도 이쪽으로 가는 차. 응? 그 다음에 이 반대편 차선도 이쪽으로 가는 차에게 배정을 해주자. 응? 그러면 요 시간대는 중앙선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모양새가 되는 거지. 이쪽이 이제 2시간 동안은 이쪽이 중앙선이야. 그지? 차는 이제 이쪽은 요 한 차선만 주는 거지. 그리고 이 막히는 구간, 여기하고 뭐 저 끝에 또 막히는 구간 끝에도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 그러면 신호등을 설치한단 말이야. 그죠? 신호기. 그럼 여기에 아침에 출근 시간 때 여기 파란색, 아예 파란색으로 표시하죠. 네. 네. 자, 아침 출근 시간이야. 여기 파란불 들어와. 여기 파란불 들어와. 여기도 뭐야? 파란불 들어와. 그죠? 그래서 아침 출근 때는 3개 차선에 출근 차량이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보자. 이쪽, 저 안 보이겠지만 저쪽 반대편은 어떻게 돼? 여기 무슨 불 들어와야 되겠어? 빨간불. 그리고 여기도 빨간불. 여기만 파란불. 이렇게 돼야지. 그죠? 응? 그래서 오는 차는 이제 이쪽으로만 오게 하고. 그지? 그리고 퇴근 시간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 퇴근 시간 되면. 응? 퇴근 시간 되면 여기가 3개가 파란불. 그지? 그럼 여기 빨간불, 여기도 빨간불. 그죠? 이쪽 차선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그렇죠? 응? 어쨌든 이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등이 잘 들어와야 돼, 맞춰서. 아침에 출근 시간이면 이렇게 여기 파란불 들어오고 여기 빨간불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가 해야 돼? 오작동란. 이게 전압이 일정하게 흘러야 되는데 이게 막 전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전압이 낮게 흐르면 신호가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근데 이미 이거 알고 있어서 오작동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걸 알면서도 설치를 해놓은 거야. 그러다가 진짜 전압이 낮게 흐르니까 야, 여기는 파란불 다 들어와서 출근하는 차량 막 달려가. 근데 여기 빨간불이 있어서 이쪽에서는 진입을 못하게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거야. 오작동 나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차가 이리 진입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고가 나버린 거지. 그래서 아니 신호기 오작동 때문에 응? 신호기도 공공의 0.5이거든. 오작동 때문에 피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게 국가가 설치했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더니 국가 뭐라 그래? 응? 아, 이게 현재 기술 수준상 이거 고칠 수 없는 거다. 응? 부득이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현재 기술상 못 고치는 거라면 이게 오작동이 나면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이거 설치했다는 건 이건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는 거다. 이래서 배상해야 된다 판결한 거야. 그래서 이 판례가 잘 나오면 첫째 줄에 뭐라 했지? 첫째 끝에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대. 그런데 이거 오작동 나서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설치를 했다면 현재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없다고 해서 그게 설치 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응? 그죠? 하자 있다고 판정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자, 9번 판례.
9번 판례를 보면 야 첫째 줄에 보면 강설 나오지. 눈 내리는 거야, 눈 내리는 거. 응? 자 이제 또 겨울도 오는데 우리 예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 이제 고속도로야. 고속도로는 뭐 돈 많이 내고 요금 내고 이용하는 거잖아. 근데 자 이게 원래 전날 밤부터인가 일기예보가 다 나왔어. 새벽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가 이미 됐어. 그러면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눈 내리는 거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제설 차량도 다 충분히 확보하고 응?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눈 내리면 빨리빨리 제설을 해야 돼. 그래서 전날 눈 많이 온다 일기예보도 있었는데 제대로 준비도 안 해놓은 거야. 근데 진짜 고속도로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언덕이 좀 있는데 이 눈이 막 짧은 시간에 막 내리니까 이 앞차가 언덕을 못 올라가. 특히 좀 큰 차들이 못 올라가고 앞에 다 막았어. 응?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들은 뒤에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다 묶여 있는 거야. 도로에. 그런데 뒷차들은 또 계속 들어와. 고속도로 계속 들어와. 오는 족족 여기 발이 묶이는 거지. 응? 자, 이런 상태에서 눈은 계속 오고, 응? 어떻게 됐을까? 여기 완전 갇혀버린 거야. 응? 이런 상태에서 날이 저물어. 어떻게? 시동을 계속 켜놓을 수도 없어. 기름 다 떨어져. 응? 사람들 차를 버렸다기보다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차에 오돌 떨면서 차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차를 놓고 멀리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걸어가거나 근처 마을에 민가를 찾아서 가거나 뭐 이렇게 하고 하룻밤이 지나서야 그 다음 날에 이제 풀렸어. 응? 그래서 막 헬기 떠가지고 빵과 우유 내려주고 막 그런 일까지 있었어. 응?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풀리고 난 다음에 이 고속도로 이 통에 또 갇혀있던 운전자들이 열받았어. 인터넷으로 모입시다. 응?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응? 아니 이 도로를 설치 관리하는 자 측에서는 도로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그것도 공짜 도로도 아니고 응? 비싼 유료 도로인데 돈 내고 타는데, 그지? 이게 도저히 못 넘어간다. 응? 그래갖고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만 하루 갇혀 있었다. 응? 24시간. 응? 그러면 첫째, 아니 일기예보가 이미 눈 많이 온다고 폭설 예보가 됐었다. 그렇다면 도로관리자로서는 도로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설 장비 충분히 갖추고 대비하고 있다가 눈 내리면 빨리 제설 작업해서 안전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 응?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싸운 거야. 첫번에 공방을. 우리는 준비를 했는데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워낙 많은 폭설이 내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게 도로공사 측. 근데 도로공사 측 답변 인정 안 해줬어요.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로 인정했고, 두 번째, 아니 여기 이렇게 차들이 못 가고 움직여 있으면 고속도로가 중앙선이 있잖아. 응? 그럼 여기 차들이 꽉 막혀 있고 그러면 근데 반대편은 안 그렇단 말이야. 여기 언덕길 때문에 못 올라가면서 여기 막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고속도로에 중앙 분리돼 이제 쇠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거기 다 뜯어가지고 반대편 차선으로 이렇게 차를 돌리게 해가지고 뭔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 거기서 응? 하룻밤 그냥 추운데 겨울에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지? 적어도 그런 조치를 해서라도 빨리 이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안 했다. 세 번째, 이렇게 차들이 꽉 막히고 여기 주차장처럼 경계열에 변해 있으면 빨리 뭘 했어야 돼? 고속도로로 차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끔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을 시켜야지. 근데 그걸 차단을 빨리 안 한 거야. 그래갖고 몇 시간 동안 차들이 계속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내버려뒀다. 응?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배상을 청구했어요. 응? 그래갖고 이제 이 청구한 사람들이 24시간 갇혀 있었다. 그지? 24시간이라고 가정하면, 근데 우리나라 고속도로라고 하지만 명절이고 막힐 때는 한 4시간은 그냥 늘 막히니까 4시간은 빼자. 응? 그럼 20시간을 기준으로 하자. 20시간을 2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도시 임금 근로자, 그 당시에
평균 임금 5만 원, 응? 5만 원 정도로 해서 곱하기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 하고가지고 막 수천 명 모여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이겼어. 그래서 배상해라 판결 나왔는데 액수는 원하는 만큼은 안 나왔어. 1인당 10만 원씩.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응?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하려고 했던 거, 원래 했던 거는 그 통행료 받은 것만 뭐 응? 다 환불해 주겠다. 그거 만족이 안 되지.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되,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린애나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더 고통이 심했을 테니 20만 원씩 배상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했던 거예요. 원래 소송을 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야.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있을 수 없다. 이거 그만 가만히 있는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모여서 소송을 한 거예요. 응? 공동으로 소송을 한 거죠. 공동의 원고가 돼서. 그래서 이긴 사건.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도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사고가 많이 나거나 이러는데 곳곳에 이 쇠로 된 중앙 분리라도 여기를 이렇게 고정을 안 해놓고 여기를 끊어서 이제 평상시로 여기를 이제 뭐 나사로 이렇게 조여놓던가 이렇게 해놨어요. 밑에는 바퀴를 달아놓고. 그래서 무슨 사고 나면 여기를 이제 풀어갖고 뜯을 수 있게끔. 응? 뭐 이런 조치들도 이 사건 여파로 이제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 그런 걸 설치하는 일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들. 자,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고 9번 밑에 이 고속도로 안전성 못 갖춘 거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어떻게 돼? 고속도로 관리자는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네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그 안전관리 조치를 다 했다. 그런 걸 증명을 해야만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응? 고속도로 관리자 측에서 자기네가 이거 천재지변이라거나, 응? 아니면 자기네가 손해 피해 생기는 걸 방지하는데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배상 판례를 내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 판례를 보면 교차로에 신호등 꺼지면 어떨까요? 응? 교차로에 신호등 꺼지면, 응? 우리 도로에서 교차로인데 여기 신호등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그러면 신호등이 꺼져 있으면 사고 날 위험이 크잖아요. 응? 그러면 신호등 이거 경찰이 설치 관리해, 그지? 근데 이 신호등이 전날 밤 번개 쳐가지고 신호등이 이게 나가버린 거야. 응? 그러면 그래서 위험하다고, 응? 뭐 운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다 신고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능한 한 뭐 10분 내에 와서 이거 고치고 수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거리 따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행정 문제, 뭐 연결 시간, 연락하는 시간, 수리업체한테 경찰에 또 연락하겠지만 이런 거 다 감안하면 적어도 한 30분 이내는 와서 충분히 수리가 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 이건 뭐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신고가 막 두세 차례 들어갔는데도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다음 날까지 내버려 뒀다가 다음 날 이거 사고가 난 거야, 교차로에서. 그러면 이거 뭐야? 일단 신호등이 망가졌다. 기능을 못하게 망가졌다.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결함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신호등 설치 관리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안 했어. 따라서 이거는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한 손해다.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런 사례죠. 네, 그게 이제 10번이나 11번. 그지? 여러분들 셋째 10번의 미출친 부분, 넷째 주부분 무슨 힌트 단어가 나오지? 신호기가 고장난 채 어떻게 됐대? 방치? 방치라는 말 딱 뉘앙스가 나오지? 고장난 거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벌써 이거는 설치관리자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 어감만으로도. 그리고 11번도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갔는데도 제때 수리 안 하고 있었다가 사고 난 거.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연관된 얘기니까 또 하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 있었다고 보지 않아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 없다라고 한 사례죠. 자, 1번은 무슨 사건이냐면 뭐가 있었더라? 그 1번의 위에서부터 7째 줄에 타이어 사건. 응? 자, 여러분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는 거야. 되게 위험해요. 그죠? 낮에는 그래도 잘 보이지만 밤에는 잘 안 보이죠. 응? 그러니까 자, 이거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1번에 보니까 타이어 사건이지? 되게 좀 길게 써놨구나. 고속도로. 그래서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가는데 고속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그것도 뭐 밤이라고 가정해보자. 갑자기 내 앞에 타이어가 떨어지니까 핸들을 확 튼다고 틀었는데 제대로 못 틀어갖고 이 트럭의 타이어에 바퀴가 걸린 거야, 옆으로. 그리고 이게 한쪽이 걸리니까 균형을 뒤집어져가지고 운전자가 사망 뭐 이런 사고가 생긴 거지. 그래서 그 유가족이 아니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다는 건 도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거다. 손해배상해라.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뭐 엎치락뒤져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고등법원은 도로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배상해야 된다 판결을 내렸는데 국가가 이 판결에 승복 못한다. 대법원까지 가보자. 그래서 대법원에 다시 올라갔는데 대법원이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다. 이 사실 하나만 갖고 도로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면 안 된대. 그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봐야 된대. 그러더니 이 사고가 발생하기 바로 한 이 사고 발생하기 한 20-30분쯤 전에 도로 순찰하는 순찰차가 지나갔대요. 그때는 이런 타이어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사고 난 시점부터 순찰차가 지나간 시점 그 사이에 누군가가 어떤 차가 가다가 타이어를 떨어뜨린 거지. 그리고 나서 바로 사고가 난 거지. 그렇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측에서 타이어가 떨어진 것도 알기 어려웠고 알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제거하러 위험을 없애고 안전성을 위해서 이걸 제거하러 오는 것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로 설치 관리를 하는 자가 안전 확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자로 보지 않았어요. 관리의 하자로. 그래서 배상 책임 부정. 결국 이 사람은 이 도로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국가라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못 받는 거야. 그럼 누구를 찾아내야 돼? 떨어뜨린 화물차 운전 그 주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못 찾으면 아무한테도 배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야 뭐 블랙박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리고 곳곳에 도로에도 CCTV가 있고 하니까 잠깐 쉬웠지만 옛날에는 거의 못 찾는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유사한 사건이 뭐냐? 쇠파이프 사건. 그 밑에 2번 보면 두 번째 줄에 쇠파이프 나오지? 쇠파이프 사건이라. 비슷해. 이것도 이거 뭐 갤로퍼라는 이 차량 운전자가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다.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 중앙선이 있고 중앙선 넘어 반대편 쪽에 달리던 차가 있었는데 여기 도로에 쇠파이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야. 달리던 차가 달리면서 바퀴로 쇠파이프를 팡 튕긴 거지. 이 쇠파이프가 중앙선을 넘어 날라 들어와서 달리던 이쪽 반대편 차량의 운전석을 뚫고 유리가 들어가서 운전자가 그 자리에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다는 거야. 그지? 역시 사망한 자의 유가족이 어떻게 하겠어? 아니 도로에 쇠파이프가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도로의 안전성이 결여된 거니까 도로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해라! 청구를 했어. 근데 판결은 어때? 역시 이 사고가 난 전후 상황을 잘 봐야 된다. 도로에 쇠파이프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 도로 관리에 하자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그러더니 요거 똑같아. 사고 발생
한 15분쯤 전에 뭐야? 쇠파이프가 떨어졌다는 거야. 응? 그러니 똑같잖아. 이걸 어떻게 이게 위험물이 도로에 있다는 걸 도로관리자가 알 수도 없었거니와 쉽게. 그리고 알았다 해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사고 발생 시점까지 이걸 제거하러 오는 동안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도 하자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배상 못 받은 거야. 1, 2번이 내가 일부러 1번을 길게 써놨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하라고. 그래서 1번, 2번 쇠파이프 사건, 타이어 사건, 그지? 네,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번도 공부해봐. 3번. 이게 다 시험 나오거든. 3번. 3번은 교차로에 어떻게 돼요? 아까 교차로에 신호등 전구가 꺼져 있대요. 교차로에 신호등 전구가 꺼져 있어. 신호등이 안 들어와. 응? 근데 이 사고는 교차로에 신호등 전구가 꺼진 지 불과 얼마 안 된 시점에 사고가 난 거야. 응? 그러니까 신호등이 꺼져 있는데 이렇게 된 거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다 망가진 게 아니고 이쪽의 신호는 이거는 신호등이 꺼져 있어. 전구가 꺼져 있고 망가져 있어. 근데 이쪽의 신호등은 다 정상이야. 그래서 정상 작동해서 이쪽에는 파란불이 들어왔어. 그리고 이쪽으로 진행하는 차는 자기 신호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겠죠? 근데 이쪽에서 가는 차는 여기 신호등이 꺼져 있는데 그냥 간 거야. 꺼져 있으니까. 그래갖고 여기 사고가 난 거지. 이거에 대해서 신호등이 꺼져 있는데도 뭐 제때 수리를 안 해가지고 사고 났다 하면서 배상 청구를 했지만 신호등 전구가 꺼진 시점이 얼마 안 된 거야. 그리고 신호등이 이게 만약에 인천시라고 해도 인천시만 해도 신호등의 전구가 얼마나 있겠어? 응? 엄청 많겠죠. 이거 수명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어. 한번 전구 껴놓으면 수명이 언제까지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 오래 가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짧기도 하고, 그지? 그러니까 이제 꺼지면 그때 가서 뭐 연락받고 교체하고 이런 건데, 그죠? 그러면 이것도 시간 걸리잖아. 근데 그런 교체할 시간 되기도 전에 그냥 꺼졌고 바로 사고 난 거라면 신호등 설치 관리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응? 그 운전자가 더 조심했어야 된다는 거지. 아까 같이 신호등 꺼졌고 막 신고가 몇 번 들어왔는데도 제때 안 고치고 방치해 놓은 거하고는 다른 거야. 이거는 뭐 꺼지자마자 바로 사고가 난 거. 응? 이런 거는 설치 관리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응?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 겨울에 눈 오잖아. 눈 오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눈 오자마자 전국의 모든 도로 깨끗이 다 눈 제설 작업 다 해야 되나? 그러면 좋겠지.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인력도 모자라고, 그죠? 응? 돈도 없고, 응? 그리고 만약에 기술 개발한다면 가장 좋은 건 도로 깔 때 도로 밑바닥에다가 이제 열선을 깔아가지고 뭐 그런 데 있다며. 저기 뭐 설해마을 뭐 그런데 그 골목길에 있다 그러대. 설해마을이라고 뭐 그 외국인들 많이 사는 데 있잖아, 서울에. 어쨌든 그렇게 도로에다 열선을 깔아서 딱 스위치 한번 누르면 눈 내린 대로 바로 녹게 하면 좋겠지? 근데 그 돈이 뭐 보통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이 재정 사정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이렇게 눈 내리자마자 전국의 모든 도로를 일시에 제설 작업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현재 여건상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뭐야?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이 많은 곳, 그지? 그런 곳을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바로 그 얘기야.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강원도에 산길, 응? 산길 차를 몰고 가는데 거기에 눈이 쌓여 있고 좀 응달진 곳은 얼어 있어. 근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게 아마 사고가 난 거야. 응? 그러니까 뭘 문제에서 아니 이 강원도 산길에 눈이 쌓여 있고 빙판길이 돼 있는데 거기에 뭐 경고 표지판도 없고 제설 작업도 안 해놨고 뭐 이것 때문에 사고 났다고 청구한 거야, 배상 청구. 근데 조금 말해 그런 데까지 이 힘을 쏟을 여력이 없는 거지, 현재 여건상. 그런 데는 오히려 운전자가 더 조심을 해야지. 아니 전국의 모든 도로 어떻게 삽시간에 다 제설 작업하고 모든 도로에 다 조심 안 하고 경고 표지판 다 세우냔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안 했다 그래서
설치 관리에 하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응? 반도 산골 지역에 있는 도로까지 차량도 많이 안 다니는 곳에, 그지? 스스로더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밌는 사례. 자, 5번을 봅시다. 고3애가 어떻게 했어? 3층 화장실, 유리창, 화장실에 창문을 넘어서 그 창문, 좁은 창문을 넘어가서 거기 무슨 난간에 이렇게 거기 숨어서 담배 피다가 떨어져 죽었어. 그지? 그 부모가, 아니, 애들 안 떨어지게, 응? 거기 이렇게 난간을, 이렇게, 응? 안 떨어지게, 뭐라 그래? 하여튼 이렇게 울타리 같이 이렇게 설치를 했어야 되는 거지, 아니냐? 그 아내가 안 했다 해가지고 이제 문제삼아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논리는 어때? 아니고, 화장실 3층, 그 창문 넘어서, 거기에 사람 나가라고 돼 있는데 아니다. 응? 원래 용도가. 응? 근데 원래 그 용도도 아닌데 거기서 몰래 담배 피려고 굳이 거길 나가서 응? 담배 피웠다는 건 지 잘못으로 준 거고, 학교 측이나 지방자치단체 거기다가 난간 이렇게 안 떨어지게 설치해야 될 의무 자체가 없다. 원래 그 용도로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응? 그러니까 배상할 책임 없다고 판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6번 판례를 보면 이거는 이제 홍수 피해 났을 때, 그지? 여러분, 우리 하천의 제방 높이를 어느 정도 높게 쌓아야 안전성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야. 응? 이거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야 돼요,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매년 오는 태풍, 그리고 비 오는 강수량 이런 거로 따져볼 때 우리나라에 한 100년에 한 번 오는 정도의 최대 강우량. 그러니까 과거에 100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때 제일 많이 비 왔을 때가 어느 때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정도의 강우량에 대비한 그런 제방 높이를 쌓아놓는다면 그거는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거기 중간쯤에 미쳐진 거지. 자, 하천 관리하는 관청이 관련 법 규정에 의한 하천 관리 계획 등에 따라 이제 하천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라든지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 내지 하천 관리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시설이 설치 관리되고 있다면 애당초부터 그 하천 관리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될 사정이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게을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 관리 시설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응? 요 문장이 가끔 실로 쓰입니다. 응? 그 다음에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7번은 재밌는 사례라 언급할게요. 응?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운전하고 다니시죠? 응? 운전하시죠? 네. 어쨌든 운전하시죠? 응? 운전하면, 자, 어디를,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가보는 곳이야. 그것도 어둑어둑한 밤이야. 근데 길이 이렇게 굽어져 있다? 응? 길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 그리고 여기는 아마 이렇게 또 좁은 길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이 중앙선. 응? 중앙선이야. 중앙선 표시. 중앙선. 그런데 자, 내가 여기서 가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표시가 됐냐면 화살표, 직진 표시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쪽에 운전자가 뭐야? 직진하라는 표시구나. 응? 그래서 어떻게 갔겠어? 여기 아마 중앙 분리대는 그건 아니고 금만 거 있나 봐. 금만 칠해졌냐 봐. 이거 그냥 간 거야. 어두고도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갔어요. 직진 똑바로 갔어. 그랬더니 이쪽에서 오는 차나 이쪽에서 오는 차가 여기 사고 난 거지. 응? 그러고 나서 얘는 왜 사고 났다고 주장하는 거야? 여기 굽어져 있으면 이렇게 길이 굽어져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직진 신호표 화살표를 해놓으니까 직진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 아니냐. 요 표지가 잘못 설치돼 있었다. 무죄 삼은 거야. 근데
법원 소송했더니 판사가 뭐래? 이 화살표, 직진 화살표이면은 무조건 직진 똑바로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던 길 방향을 따라 차선을 따라서 그대로 계속 진행하라는 의미지 무조건 직진하라는 의미는 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설치를 표지판 설치를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배상 책임 인정 안 해준 거야. 응? 네. 그런 사건이죠. 재밌죠? 응? 응. 네. 이런 위험한 곳이 있어요. 처음 가보는 기사들이 익숙치 않은 길은 이거 보고 그냥. 그래서 가끔 요새 보면 이런 판결이 와서 그런지 이게 이 직진 신호 표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편한데 좀 약간 억지스러운데 이렇게 여기를 요새는 이런 데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거 약간 이렇게 굽어지게. 응? 응. 그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도로에 가다 보면. 자, 그리고 8번이지. 8번 시험이 나왔네? 최근에 8번 시험 나오고, 아니다. 8번 시험이 나온 게 아니고, 8번 넘어가고, 9번도 좀 넘어가고, 9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하청 같은데, 사람들 뭐 수영하다가 많이, 이제 익사 사고 많이 나는 거 있지? 그러면 그런 데는 뭐 하죠? 표지판 설치해야 돼. 경고 표지판 이런 거. 그런 거조차 이미 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경고 표지판 같은 거 설치도 안 해가지고 또 누가 수영하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그때 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어요. 응?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위험성 이런 거 따져봐가지고 이제 설치 의무를 판정한다는 거고. 뒤로 가보면 이제 특히 12번 판례를 보세요. 12번하고 쉬도록 합시다. 12번 판례를 보면 자, 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 난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길이 있대. 길이 엄청나게 이제 경사진 길이야. 이렇게 급커브 길이래. 급커브 길이고 여기가 이제 중앙선이 이렇게 있어. 그죠? 그런데 뭐라고 했더라? 여기서 보니까 자, 12번.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왕복 2차로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에 계곡으로 떨어져서 뭐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이래. 응? 응?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요거 갖고 보면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너무 급경사니까 이렇게 돼 버린 거야. 이렇게. 그죠? 응? 그렇죠? 핸들을 뭐 이렇게 튼다고 하는 게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이쪽에 여기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지. 응? 그러고 나니까 이쪽의 유족이 뭐라고 이쪽 피해자 측에서 아니 이런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여기에 뭐 해야 돼? 여기 뭐 떨어지지 않게끔 이런 거, 응? 이 난간 막 이런 거 설치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하나도 안 해놨다. 그러면서 이제 배상하라고 문제 제기한 겁니다. 응? 근데 뭐라고 배상 못 받았어, 그치? 이런 커브길에서 누가, 응?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지. 이 차가 앞에 가고 있는데 이 차가 너무 천천히 가. 열받는 거야 뒤에서. 너무 천천히 가니까 그래가지고 A식으로 추월하려고 딱 틀었는데, 원래 이렇게 추월해서 1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못해갖고 그냥 이 반대 차선 넘어간 데다가 일이 떨어져 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로 설치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커브길에서 누가 그렇게 속도를 내서 앞차를 막 추월하면서 중앙선 넘어가면서 이렇게 할 거다. 그런 걸 예상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다닌다는 거지. 우리가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만들어놔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응? 사회 통념상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이용, 여기에 맞춘 안전성 정도를 갖추면 되는 거지.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만들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급경사길이고 하면 조심해서 운전하고 하지. 누가 이렇게 막 반대편 차선을 넘어서 막 추월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의무는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배상 부정한 사례입니다. 그죠? 이게
방어 울타리 설치하지 않았다 그래도 하자로 보지 않았죠? 그런 사건들.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여기 인천시만 해도 이 교통사고 나잖아.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뭐 이거 저 중앙 분리대 뭐 난간이 뭐 문제가 있다느니 도로 도는데 모퉁이에 뭐가 그 보도하고 뭐가 엄청난 거 호투시 삼아서 손해배상 청구 엄청 들어간다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거에 방어하기 위해서 다 변호사 고용해 놓잖아. 변호사를 고용해서 항상 그런 거에 소송에 맞대응하게 하고 그런 거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지금 공부한 게 설치 관리 하자. 설치나 관리에 하자 있냐 없냐는 원칙적으로 이제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되, 근데 안전성의 기능에 결함이 있다 하는 것하고 바로 하자 있다고 보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안전 확보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안 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대부분 판례들을 쭉 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